내가 진짜 주영채라니까요. 주영채의 목소리가 한혜라의 집무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한혜라의 눈이 커졌는데요. 한혜라의 몸이 순간 경직됐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몇 초간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진짜 주영채? 한혜라의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변했는데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만약 정말로 진짜 주영채라면? 그렇다면 지금 세훈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주영채는 누구란 말인가요? 한혜라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은 길지 않았어요. 한혜라는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죠. 아니야. 이건 또 다른 계략이야. 한혜라는 수십 년간 재벌가에서 살아남으며 온갖 술수와 거짓말을 봐왔습니다. 사람들이 돈과 권력 앞에서 얼마나 교묘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눈앞에 여자가 던진 폭탄 같은 말도 분명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한혜라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주영채와의 거리가 더 좁혀졌어요.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주영채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참 대단하네. 이런 식으로 나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한혜라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는데요. 처음의 당황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완벽한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어요. 주영채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였어요.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정말 주영채라고요. 공난숙 회장님의 딸이에요. 지금 세훈 씨 옆에 있는 여자, 그 여자가 차정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한혜라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차정원이 내 신분을 훔쳐갔다고? 한혜라는 주영채를 차정원으로 굳게 믿고 있었어요. 차기범과 조미양의 딸, 그리고 박경신을 빼돌린 일에 가담했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윤 비서가 조사해온 자료들이 모두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맞아요. 차정원이 제 이름을 훔쳐간 거예요. 제 인생을, 제 엄마를 전부 다 빼앗아간 거라고요. 주영채가 다급하게 외쳤는데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주영채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혜라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죠. 한혜라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 그럼 증거라도 있어? 내가 진짜 주영채라는 증거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주영채는 순간 말문이 막혔는데요. 증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민등록증도, 통장도, 휴대폰도 모두 별채에 갇히면서 엄마. 공난숙이 빼앗아가는 바람에 자신을 증명할 길이 없었어요. 주영채는 텅 빈 주머니를 만지작거렸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건 주영채가 말을 더듬는 순간 한혜라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어졌어요. 역시 그렇군. 증거도 없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한혜라는 책상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요. 내선 전화가 있는 곳이었죠. 그나저나 박경신은 어디 있어? 박경신을 어떻게 했는지 말해봐. 차정원. 주영채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경신. 지금 엄마 공난숙에 의해 별장에 감금되어 있는 그를 떠올리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건 주영채는 입술을 깨물었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박경신을 감금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지금 이 상황에서요. 주영채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혜라는 주영채가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어요. 역시 차정원이 맞아. 박경신을 빼돌린 일에 분명 가담했을 거야. 그녀는 냉소를 띤 채 내선 전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보안실? 지금 당장 올라와. 불청객을 내보내야겠어. 안 돼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주영채가 다급하게 외치며 한혜라에게 다가섰는데요. 하지만 한혜라는 한 손을 들어 올려 주영채를 제지했어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경고했어. 곧 집무실 문이 열리며 2명의 보안 요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한혜라의 눈짓을 받고 주영채의 양팔을 붙잡았죠. 이거나. 주영채는 발버둥 쳤는데요. 하지만 보안 요원들의 힘은 강했어요. 그녀는 질질 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정말 주영채예요. 부회장님, 저 좀 봐주세요.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제발요. 한혜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당장 여기서 나가. 다시는 이 건물에 발도 들이지 마. 다음엔 경찰을 부르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죠. 완벽한 냉정함이었습니다. 저 진짜예요. 전 진짜 주영채라고요. 주영채의 절규가 복도에 메아리 쳤는데요. 하지만 한혜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보안 요원들은 주영채를 로비까지 끌고 가서는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주영채는 건양그룹 본사 앞 인도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주영채는 무너진 채 거리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는데요.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혜라는 집무실로 윤비서를 불렀는데요. 윤비서, 네, 부회장님. 윤비서가 들어왔어요. 방금 나간 여자, 더 철저하게 조사해봐. 차정원 맞는지 재확인하고 박경신이란 사람도 빨리 찾아내. 뭔가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정리해야 해. 한혜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윤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한혜라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는데요. 빌딩 숲 사이로 붉은 노을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 한쪽이 불편하게 조여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진짜 주영채라니까요. 그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혜라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죠. 아니야. 분명 차정원의 계략이야. 흔들리면 안 돼. 그 순간 한혜라의 핸드폰이 울렸는데요. 진태석이었어요. 당신, 지금 시간 괜찮아? 저녁에 세훈이하고 주영채 씨 불러서 같이 식사하려고 하는데. 한혜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전화를 끄는 한혜라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여자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한혜라는 눈을 감았죠. 며느님을 믿어야 해. 공난숙 회장님의 딸 주영채. 우리 세훈이가 선택한 여자.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한혜라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한편 주하늘이 주영채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노민구가 차정원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나 외국으로 뜰 수 있게 도와줘. 안 그러면. 노민구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어요. 차정원이 거절하자 그는 더욱 세게 목을 조였죠. 주하늘은 재빨리 달려가 노민구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이 자식이. 주하늘의 주먹이 노민구의 얼굴을 가격했어요. 노민구는 바닥에 나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정원은 목을 감싸 쥐며 기침을 해댔죠. 주하늘은 차정원을 방으로 데려갔어요. 문을 닫자 차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제발. 저 사람 외국으로 보내주세요. 더 이상 불안해지고 싶지 않아요. 주하늘은 차정원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잠시 후 노민구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듯한 편안한 자세였어요.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는 모습은 완전히 이곳을 자기 집처럼 여기고 있었죠. 주하늘은 최대한 감정을 숨기며 노민구 앞에 섰어요. 그의 턱선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 뻔뻔한 범죄자와 협상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겠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겠어. 주하늘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노민구는 비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정착자금도 필요해. 넉넉하게 말이야. 그는 소파에 더욱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마치 왕자에 앉은 왕처럼 거만한 태도였죠. 주하늘의 턱에 더욱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들어줄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노민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럼 난 여기 계속 있을 거야. 편하게. 그는 소파 쿠션을 두드리며 웃었어요. 생각보다 여기 살기 좋더라고. 냉장고에 먹을 것도 가득하고 침대도 푹신하고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차정원은 문 옆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목에는 아직 노민구의 손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주하늘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원아, 나가자. 그는 차정원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노민구는 승리한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난 여기서 기다릴게. 그는 다시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주하늘과 차정원은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차정원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빠 어떡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하늘은 차정원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일단 진정해. 카페 가서 얘기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빠져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자 차정원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주하늘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정원아, 솔직히 말할게. 난 내가 이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이 늪이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지금 봐. 노민구 같은 자식까지 끼어들고. 차정원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오빠 지금 진실을 밝히면 전 모든 걸 잃어요. 세훈 씨도 이 모든 것도.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주하늘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원아,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불러. 계속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그는 말을 멈췄어요. 한편 주영채의 집안. 노민구는 혼자 남겨진 채 승리한 듯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냉장고를 열어 맥주를 꺼내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이거 꽤 괜찮은데? 재벌집이라 그런지 물건들이 다 고급이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노민구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구야? 그는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공난숙과 구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노민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공난숙?
그는 숨을 죽이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초인종 소리가 계속 울렸지만 노민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벽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숨을 참았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가줘.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회장님,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구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공난숙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문을 노려봤습니다. 노민구가 등잔 밑에 있다고 했다고. 그럼 우리 회사, 집, 여기밖에 더 있니? 노민구는 벽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공난숙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죠. 문을 두드려봐. 공난숙이 명령했습니다. 쿵쿵쿵. 구실장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노민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제발, 제발 가줘.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구실장이 다시 말했어요. 공난숙은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팔꿈치로 구실장의 가슴을 거칠게 쳤어요. 문짝을 부수든 문고리에 구멍을 뚫든 빨리 열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구실장은 황급히 비상카드키를 구해왔어요. 찰칵.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노민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끝났다. 공난숙과 구실장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공난숙의 눈빛은 매서웠어요. 노민구, 어디 숨었어? 그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에는 맥주캔이 놓여 있었고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어요. 노민구는 욕실 샤워부스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커튼 뒤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죠. 밖에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여기 누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실장이 맥주캔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공난숙은 냉소를 지었어요. 역시 홍 셰프 말이 맞았네. 등잔 밑에 있다고 했잖아. 그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방문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어요. 노민구는 샤워부스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그는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렸습니다. 공난숙이 욕실 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노민구는 숨이 멎을 것 같았죠. 바로 그때 공난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공난숙이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난숙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지금 어디서?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지금 간다. 공난숙은 전화를 끊고 구실장을 돌아봤습니다. 일단 나가자. 급한 일이 생겼어. 구실장이 물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노민구가 나중에 다시 와. 어차피 이 집에 있다는 건 확인했으니까. 공난숙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민구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공난숙이 정말 간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몇 분 후 노민구는 조심스럽게 샤워부스 커튼을 열었습니다. 거실을 살펴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미친. 진짜 죽는 줄 알았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렀습니다. 공난숙은 이 집의 위치를 알게 됐어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었죠. 노민구는 재킷을 집어들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과 휴대폰만 확인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빨리 나가야 해. 노민구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를 살폈죠.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공난숙이 다시 나타날까봐 불안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노민구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죠. 일단은 살았다. 1층에 도착하자 노민구는 로비를 빠르게 지나쳐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이곳을 떠나는 게 급선무였죠. 노민구는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으며 중얼거렸어요. 차정원, 주영채, 다들 똑같은 년들이야. 날 이용만 하고. 그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고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죠. 하지만 막상 전화할 사람이 없었어요. 노민구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처량해질 줄이야. 노민구는 거리를 헤매며 사라져갔습니다. 밤의 어둠 속으로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그의 복수심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다시 나타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공기 중에 맴돌았죠. 어두운 밤 차기범의 집 근처 놀이터였습니다. 차기범은 집 앞 골목을 걷다가 문득 놀이터 쪽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가로등 불빛 아래 그네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앉아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차정원이었어요. 차정원은 그네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은 얼굴이었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만 차정원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기범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딸의 뒷모습을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네 혼자 앉아서 뭐하고 있어? 차정원은 그네의 쇠사슬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타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타면 되지. 왜? 그네가 뭐라고? 차기범이 물었습니다. 차정원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높이 올라가잖아. 꼭 날개 달린 것처럼.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차기범은 말없이 딸의 뒤로 갔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네가 점점 높이 올라갔습니다. 차정원은 순간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렸고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은 듯 했죠. 차기범은 그런 딸을 바라보며 흐뭇하면서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에게 무언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어요. 우리 딸,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차정원은 그네를 타다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아빠. 그녀는 그네에서 내려 차기범을 바라봤어요. 내일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 차기범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일 얘기할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 그녀는 차기범의 품에 안겼습니다. 차기범은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그래. 내일 천천히 얘기하자.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차기범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정원은 잠을 설쳤습니다. 더 이상 차기범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어요. 주하늘과의 거짓 결혼 이야기, 그 모든 게 무거운 짐처럼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차정원은 결심했어요. 오늘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기로요. 차정원은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했던 거예요. 더 이상 거짓말로 가족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차정원, 조미양, 차기범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조미양은 딸의 결심을 알고 있는지 안절부절 손을 비비며 지켜봤습니다.
차정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다 거짓말이라서 미안해, 아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차기범은 눈을 크게 뜨며 당황했습니다. 뭐가 거짓말이야? 그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차정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주한을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해. 차기범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주한을 그놈하고 결혼 안 한다고?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투였어요. 거짓말이었어. 차정원은 목이 메었습니다. 주 대표님 나하고 교제한 적도 없고 결혼은 더더욱 안 해. 그녀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차기범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그동안 아빠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미양은 딸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어요. 그녀는 차정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원아. 차정원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아빠. 정말 미안해요. 아빠가 저 걱정하시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아빠를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차기범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정원아. 그는 딸을 바라봤어요.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눈빛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만 바랐는데. 죄송해요, 아빠. 차정원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조미향이 입을 열었습니다. 기범 오빠야, 정원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겠노. 용서해 주이소.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상도 사투리가 묻어났어요. 차기범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정원아, 아빠는 내가 거짓말한 게 실망스러운 게 아니야. 내가 아빠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는 게 더 마음 아파. 차정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어요. 아빠. 하지만 말이야. 차기범이 계속 말했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그는 딸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어요. 차정원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조미양도 눈물을 닦으며 두 사람을 안았어요. 우리 정원이 이제 괜찮을 끼다. 다 괜찮아질 끼야. 세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차기범이 물었어요. 정원아, 너 지금 혹시 다른 힘든 일은 없지? 차정원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이 가짜 주영체로 살고 있다는 진실까지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차기범은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오늘은 이 정도만 들어도 충분했습니다. 그래. 힘들 때는 언제든 아빠한테 와. 알았지? 네, 아빠.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조금은 홀가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정원은 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자신이 주영체 행세를 하며 살고 있다는 진짜 비밀은 여전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 무게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